나는 사실 처음에는 단일 대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거의 부결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 뭐 자유 투표라고는 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굳이 뭐 당론으로 정할 것도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죠. 그냥 내버려둬도 다 같이 반대 투표를 할 거다라는 뭐 뜻입니다. 보니까 비명계 쪽에서 서른 의원도 뭐 어쨌건 이번에는 부결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고 했는데 혹시 요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 제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2명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지금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이수진은 그 내가 우스워 보여 그 사람의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취권하시는 분 말고 네. 비례대표. 취권하시는 분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잊고 있었던 이게 라임 사태 관련한 김봉현 대표 기억나지? 그 김봉현 대표가 구속이 돼서 결심 공판을 하고 그때 보석 받은 상태였거든. 네네. 그때 보석 풀어준 판사한테도 말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때 여기 전자발찌 끄고 달아나가지고. 그렇죠. 그 뒤로 잡히고 그 양반이 이제 징역 30년. 와 이거 열나 세게 그냥 선고를 받은 거 여기까지 기억을 했는데. 네. 요게 끝이 아니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생각보다 돈도 꽤 많이 받았어요. 기동민 의원은 1억 플러스 양복. 양복 이런 걸 꼭 하나씩 껴주더라고. 양복 이런 거를. 네네. 이수진 의원은 한 5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옛날 얘기예요. 생각보다. 네. 기동민 의원은 2016년 총선. 그렇지. 정도였죠. 맞아. 총선 전후야. 2016년 총선 전후인데 근데 이제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이 라임 사태도 사실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이게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했던 펀드액이 5조 9천억이면은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었거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냥 온 국민을 거의 멘탈 붕괴되게 만들어놨던 정말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사실 기억해 보면 김봉현 회장이 2020년 4월에 체포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끝났다 요 정도였는데 근데 몰랐는데 2020년 4월 그리고 5월에 이제 구속 기소가 돼요. 근데 그 사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동민 의원 관련 이수진 의원 관련 얘기를 이미 했었대.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2023년에 기소가 되느냐. 좀 황당했는데 요때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김봉현 회장 옥중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기억나? 옥중 편지? 네. 그 내용이 되게 셌어요. 옥중 편지에 뭐가 있었죠? 그게 이런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윤곽근 씨도 거기 나오나? 뭐 하면서 여당 의원을 잡게 해주면 자기를 보석해주겠다. 그래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옥중 편지를 썼어. 네. 근데 난리가 났지 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어 이걸 보고. 거기다가 이제 검사 술자리 그렇지. 접대까지 겹쳐지면서 그거까지 하면서 완전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그거 들고 일어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사람들을 수사를 할 수 있었겠어? 못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술접대 의혹 폭로를 하면서 그 수사팀이 그냥 와해돼 버렸어. 없어졌어 그냥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다 묻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에 다시 이제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 다시 김봉현 회장이 진술을 하면서 진술 플러스 알파를 또 했더라고. 네. 수첩을 줬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정치 자금이나 이런 거 준 사람들. 이건데 내용이 조금 질이 안 좋더라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 김봉현 회장이 서울 양재터미널 알지? 네. 거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줬다 그래서 원래 이건 구속 사안이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구속 사안이야. 네. 근데 구속을 못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 뭘까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 따져서 구속하고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그렇지. 일단은 기소부터 불구속 기소로.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도 기소가 됐으니까 여기도 잘못하면 배지 날라가요. 네네. 앞으로. 네. 여기만 근데 여기에다가 또 보니까 한두 명 더 있긴 하던데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거에다가 지금 많이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게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렇죠.
거기는 뭐 게이트급으로 비화돼 버린 그러니까. 거니까요. 여러 명이 또 엮여 있다 그러고. 그렇지. 지금 얘기가 뭐 그때 뭐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는 뭐 박영선 전 장관 이름까지도 나왔었으니까 요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기 부결시켜 버리고 네. 나중에 다른 의원들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또 깝깝해지잖아. 네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일단은 요번까지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부결시키는 걸로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것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쪽 저쪽에 당 내에서 이쪽 저쪽에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이쪽은 좀 털고 갑시다. 그렇지.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못 지켜주는 그렇지.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검찰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에 그렇지. 이제 바로 당이 쪽짝 갈라지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쪽팔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제 기소된 의원들의 앞으로 또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또 계속 진행 중이라 여기서 또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네. 이런 정도 상황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앞으로의 이제 또 재판 과정도 한번 좀 잘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그냥 오프닝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럼 그거 갑시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먼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또 까먹었네. 우리 시작할 때 항상 좀 후원 얘기랑 이걸 해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아, 네네. 저희 여러분들 저희 정치화수다 사랑하시면 저희 앞으로 계속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후원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후원하시는 방법은 저희 이렇게 슈퍼챗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영상 위쪽에 보면 저희 계좌번호 나가잖아요. 저 계좌번호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 수 너무 안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구독자 수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자, 우리 댓글 하나 읽고 갈게요. 또 타고님 어김없이 출석하셨습니다. 백대장님, 수민킴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출장 가서 본방사수 못했던지라 오늘은 퇴근 안 하고 그 사무실에서 보고 야 우리 타고님은 역시 본방사수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램프의 요정 제목이 완전 센스 굿이에요. 오늘 방송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구독, 알람, 좋아요 모두 부탁드립니다. 정치화수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부터 할게요. 램프의 요정. 네. 램프의 요정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야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 깝깝하겠어. 앞으로 깝깝하겠어. 네네.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100회 무슨 대하 드라마를 지금 예고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지. 네. 근데 저는 글쎄 유동규 씨가 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것을 뛰어넘는 걸 폭로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재밌잖아 저게. 네. 그 좀 야비한 게 15분짜리 영상으로 야, 1편 그러니까. 올리면 그럼 100편으로 쪼개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좀 이거? 한꺼번에 왕창 좀 해줘요. 100편 이거 100편. 근데 그게 뭐 보니까 기록용 영상으로 처음에는 촬영을 했다가 이제 그냥 게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이제 유튜버 유재일 씨죠? 유재일이지. 네네. 그래서 저기 지금 100회 폭로를 예고해서 바로 첫날 하자마자 기사가 뜨더라고. 네. 램프의 요정으로. 램프 요정 어떡하니 이제 자꾸 이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별명만 많이 생겼어. 램프 네. 요정. 네네. 부탁도 안 했는데 원래 램프 요정 이렇게 문질러야 나오는데 안 문질러도 그냥 왔대잖아 지금. 유동규 씨가 보니까 말을 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말주변이 있대. 네, 말도 재밌게 하고 막 중간에 이제 자기 리모델링 관련한 이런 거 조직 동원할 때 막 연락하면 이제 상대방 여성이면 그렇지.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약간 성대모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났나 정도까지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네. 앞으로 김용 정진상과 어떻게 친해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까지 그 100회 하려면 그거 어마어마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냥 뭐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를 비아냥거릴 생각은 없고 전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서 재밌긴 재밌죠. 램프의 요정 벌써 이제 첫 회 우리 네. 썸네일 제목을 만들었잖아. 램프의 네. 요정으로. 그래서 앞으로 유동규라는 사람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기사화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법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센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가치가 있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혐의에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까 그 부분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요 건설하고 또 지방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네, 이거 꼭 이재명을 겨냥한 거다 이렇다기보다는 지역 사회라는 것이 특히 성남처럼 굉장히 어떤 개발 수요도 많았고 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았던 그렇지.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영화 아수라에서도 봤지만 그렇지. 아수라는 굉장히 이제 좀 뭔가 극단화해서 마지막에 뭐 팔도 자르려고 그러고 이런 약간 실사판 같긴 해. 예, 근데 이제 유동규 씨의 얘기는 물론 이제 그게 다 진실인지를 떠나서 근데 그 골격들을 보면 뭐 리모델링 하는데 사람 동원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또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재건축은 굉장히 낡아야 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인데 그렇지. 유동규 씨가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분야를 잡은 거는 리모델링은 안전 기준에서 괜찮은 건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네. 예,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재산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이런 이점들을 노려가지고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적나라한 어떤 지역 건설 개발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기에는 괜찮은 교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혐의 의무는 뭐 어차피 뭐 재판에서 다 할 거고 네네. 또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지방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 네.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시작할 때 살짝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이 세졌더라. 확실히 말이 네. 확실히 세졌어. 깡패.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뭐라고 했죠? 깡패지 검사입니까? 깡패지 검사입니까? 아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아 깡패지 검사입니까 하나 있고 또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두 개.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렇지. 박근혜 특검 때 아. 수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아 검사입니까? 그거 패러디한 거네? 요거를 이재명 대표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이걸로 어. 이제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즉 지금 사실 영장 실질 심사는 안 나가려고 하면서 네. 뭐 일단 깡패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보복 얘기를 하고 지금 온갖 센 말이란 센 말은 지금 막 다 하더라고. 네네. 그렇게까지 지금 그 얘기했잖아. 이거 다 조작된 거고 소설이고 네. 정치 보복이고. 근데 나 오늘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딱 확 와닿았어. 한동훈이 오늘 한마디 했거든. 판사 앞에서 얘기해라.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했잖아. 되게 1시간 넘게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 네네. 1시간 넘게 쏟아냈는데 한동훈 한마디가 다 헤드라인이야. 그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래 지금 다 조작이고 신작 소설이고 정치 보복이면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면 네. 그 판사 앞에서 얘기하면 영장 기각되는데 왜 판사 앞에는 안 가?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늘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 정도로 확실하면 본인이 이럴 때 원래 승부를 던지는 거거든. 그렇죠. 승부수를 판사 앞에서 던지는 거죠. 그렇지. 이거 네. 자꾸 뭐 언론에서 기자한테 얘기하고 민주당 의총에서 막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네.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 전까지는 재판의 시간, 정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소되고 나서도 정치의 시간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법정에 가서 정치만 하면 안 되잖아.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다 큰일 날 텐데. 이거는 이제 검사 독재 정권의 조작이다. 그럼 그 지금 좀 하지. 정적 제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법정에 가서도. 네.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일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무죄 판단 관련해서는 이제 소명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소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은 현재 이제 대국민으로 하는 방식은 이제 이게 뭔가 영장 실질 심사를 다투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는 조작이고 깡패고 네네. 지금 뭐 지지층 다 모여라 지금 이걸로 지금 승부를 보려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좀 만보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많이 양보했다. 만보나 양보했어. 네, 억보로 예. 억보 양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라도 인용이 돼서 발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치명타를 입는 것이기는 하죠. 치명타가 네. 아니라 끝이지 그냥.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명인데 끝은 아닐 거예요. 또 재판까지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구속돼도. 네네. 당 대표는 못 하잖아 근데.
당 대표도 옥중에서 할 수는 있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죠. 옥중은 좀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선거에도 그러니까. 최종 재판 아니면 출마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재명인데 나는 무죄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무죄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법정에 가서 이제 뭐 내가 모르는 어떤 증거가 화닥닥 나오고 그래서 대처를 잘 못하고 이래서 판사가 보기에는 이게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고 싶을 수는 있겠다. 자기가 무죄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뭐냐면 너무 만보양보였네 진짜.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시키더라도 대표에서는 왜 사퇴를 안 하는가 이거죠 결국에.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을 이렇게 돌고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법적인 거를 결백을 입증하는 건 재판 가서 가야 될 일이지만 본인이 당 대표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그 불신에 대해서는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당장에. 거는 건 잘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잘 걸 것 같은데 잘 안 네. 거시더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그 땅 투기 의혹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아니냐 했을 때 저는 그 방법이 꼭 옳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의원직 사퇴했잖아요. 예, 그렇지. 예, 의원직 사퇴 깜짝 놀랐어. 그때. 예. 사실 의원직 사퇴가 꼭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 있고 윤희숙 의원 본인도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존중해 달라라고 사퇴할 때 연설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한테 의원직 사퇴도 아니고 아 그렇지. 대표직 사퇴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가 대표직 이겁니다. 근데 대표직에 사퇴하면 보호를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아니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정치 스타일들이 물론 이거 이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저는 윤 대통령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대표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위인 게 안 놔요, 안 놔. 뭘 할 때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 아 그냥 꽉 한번 졌으면 끝이구나. 예, 예, 계속 안 놓으려 그래요. 하나도 안 놓으려 그래.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까지 어우러져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소문들 많이 돌지 않았어? 요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그 이후에 당대표 사퇴를 패키지로 서른 의원하고 쇼부를 봤다. 근데 서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네네. 오늘 조홍천 의원도 약간 당대표 사퇴 얘기를 살짝 했거든 오늘.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이게 우리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요번 그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로 영장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끝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대북송금도 있지. 네. 백현동도 있지. 네. 근데 우리 저 얼마 전에 했던 판교 호텔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 하는 도중에 한두 개 더 나올 거야. 네네. 그럼 그거 분명히 이거 다음에 영장 청구가 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구조 자체가. 저는 최소 3번. 최소 3번. 네, 요번까지 합쳐서 3세판. 총선 전까지 최소 3번이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그러면 근데 어제 서른 의원이 약간 미묘하게 얘기를 했거든. 네. 이번에는. 네네. 이번에는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그리고 이 대표가 무슨 행동을 할 거다. 아, 네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이번에는 부결시킨다는 건 다음에는 못 도와줘라는 뜻 같기도 하고 이번에 도와주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네. 그 행동 뭐 춤을 출 것도 아니고 춤인가? 춤추는 거 아니야? 댄스인가? 댄스야? 하여튼 판교 터널 앞에서 춤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서른 의원의 그 뭔가 행동이라는 게 행동하면 딱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대표가 지금 할 행동이 뭐가 있냐? 저거 대표적 사태밖에 없지 않나? 부결시켜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액션. 액션 막 춤추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도 마뜩찮긴 할 거야 지금 상황이. 아 당연하죠. 마뜩찮긴 하는데 이번에 권노가 민주당 상임 고문도 묘한 묘한 말을 했어요. 다음에는 선당후사해라. 아 그렇지. 딱 비슷하다니까 다음에는 선당후사해라. 다음에는이 여기까지는 봐준다. 근데 다음엔 안 돼. 요 수사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전체가 아니라 요번 영장. 그 다음에는 선당후사하고 당당히 맞서라. 그거 나가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 그것 때문에 기사 좀 띄워주세요. 기자들이 요걸 물어봤어요 실제로. 어디 계신가? 우리 기사 까먹으셨나 봐. 기사가
저거 이재명 대표 사퇴 고려 사퇴하냐? 네. 저 물어봤어 저렇게 기자들이. 네네. 근데 저기서 또 안 한다도 아니야. 음. 지금 말하긴 부적절하다. 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게 생각나는데. 야, 이거 연락이 하여튼 뭔가는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하고 네. 뭔가가 있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비명계가 이번에 야 우리 몰라 이러면 네. 네. 진짜 땀 나잖아. 네. 그럼 뭔가를 들어줘야 되거든. 저쪽 요구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당 대표 사퇴를 건 거 아니냐. 근데 넌 개인적으로 어떤 거 같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퇴할 수 있다. 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윤곽 갖춰놓은 다음에 다시 얘기해서 친명계 지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는 사퇴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안 할 거다 이 사람이 할 사람 같은가 그런 나도 안할 생각이 것 같긴 있어요. 해.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상상인데 극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제 2월 27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하죠. 체포동의안의 그렇지. 대상이 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단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그렇지. 자리에서 사퇴를 하는. 그건 되게 드라마틱하네. 사퇴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상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사람일까? 그러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 뭐 아니 근데 굳이 한다면 그때 하는 것도 극적이긴 그게 하죠. 제일 뭐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일까는 저는 가능성 한 5%. 5%. 네. 사실 그럴 사람이었으면 인천 개항을 해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일단 딱 드는데. 아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재보선에 인천 계양을 출마할 때 알았을 거라고 봐요. 자기의 출마가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야당은 지는 선거거든요. 어차피 지는 거 떨어먹자. 어차피 지는 거고 이제 방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대표직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티가 나거든요. 예. 지금 댓글에 아이어런님은 행동 그거를 야 또 저것도 신발 단식하겠다. 근데 단식은 좀 너무 뜬금없지 않나? 단식. 네네. 갑자기 거기서 단식을 하려면 지금 해야죠. 저 부결된 다음에 단식을 시작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건. 그게 참 애매하네요. 하여튼 난 서른 의원의 그 행동. 당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의 그 행동이 뭔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전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뭐가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던진 거야?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뭐 부모 어른이 있고 애가 있으면 애 보고 뭘 해라라고 한다거나 뭐 애랑 미리 합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이따가 좀 이따 공부할 거지? 우리 누구누구는 공부하지? 공부하지? 이따가 공부할 거지? 그럼 서른 의원 또 이 대표 사퇴하실 거지? 그냥 이렇게 약간 선빵. 선빵에 자기 희망사항을 담은 게 아닐까. 예측이 아니라 예측이나 약속했어요가 아니라 예측이나 예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른 의원의 희망을 담아서 그렇죠. 희망 겸 압박. 부결을 해주면 사퇴할 거지? 이거. 네네. 고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 재밌네. 야, 근데 나는 이제 뭐 간단하게 더하면 요즘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뭐 개딸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냥 난 조국 사태가 너무 생각나. 너무 오버랩 되는 것 같아. 네. 달라? 똑같지 않냐? 죄질이 좀 다른데. 죄질이. 네. 조국 사태는 이제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2년이면 막 되게 중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중형은 아니지. 그리고 이제 입시 비리는 확실한 건데 막 천하가 떠들썩한 부패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김봉현 씨 막 징역 30년 받고 이런 거에 비하면 30년 타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 전 장관 때는 초창기에 이미 어느 정도 나왔던 게 증거가 뚜렷하게 나왔어요. 동양대 표창장 조작부터 해서. 표창장이 컸지.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진술만 있고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표창장처럼 딱 위조된 그렇죠. 딱 나오는 게 그런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만약에 유죄면 엄청난 거죠. 조국 전 장관보다 형량이 훨씬 세니까. 그렇지. 기본이 10년 이상이야. 이거는. 그래서 불확실성 조금 높고 불확실성이 조국 사태보다 더 높고 동시에 리스크 민주당 입장에서 리스크도 엄청 높다. 물론 검찰의 리스크도 높아요. 검찰도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작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거고 근데 그때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민주당 지지자 악플 엄청 수년 동안 받아봤는데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악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이 많이 듣는 방송을 하면서 뭐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악플을 엄청 받았는데 딱 조국 사태 때를 기점으로 느껴지는 게 얘들 꺾였어. 아 꺾였어. 예, 꺾였어요. 그때는 와 이걸 도대체 누가 이겨낼 수 있나 이 악플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조국 사태 지나면서 저도 한 몇 달 동안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우면서 경험해본 게 거꾸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위기를 넘겨가지고 총선 때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확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예. 확 꺾였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집회 요즘에 개딸 집회 이런 거 하면 별로 세지 않아요. 그 뭐 저기 그때 우리 형님 오셔가지고 개 할머니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만 그래서 개 딸이 아니고 조국 사태 때 힘을 너무 뺐어. 아 그때 많이 들었지. 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힘 너무 빼가지고. 아 나 그때 서초동에 나 사무실 서초동 가느라 죽는 줄 알았어 맨날.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듯 같은 느낌. 근데 옛날보단 힘이 좀 많이 빠진 느낌. 앞으로 뭐 이번에는 거의 부결될 게 100% 같아. 지금 봐도 이번 거는 다음 월요일 날은 저는 반대표 172표를 172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169명뿐만 아니라 친민주당 무소속이 6명 있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하면은 170표 넘을 수 있다. 근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이제 어쩌면 모두가 반대표를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장담 못 한다고 봐요. 그렇지. 네. 이 다음에 이건 거의 예정돼 있거든. 네네. 다음에 뭐를 먼저 하느냐가 문제야. 네. 뭐를 먼저 하느냐. 쌍방울로 하느냐, 백현동으로 하느냐. 판교 요 합쳐가지고. 저는 백현동이 먼저 나올 거다. 백현동이 쌍방울보다. 백현동. 그러면 그때는 또 이 지금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묶어서 칠 수도 있어요. 또 다시. 그렇죠. 영장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428억 지분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증거가 있으면 그거 추가되면 크다. 예, 그거까지 추가돼 그거하고 백현동 정도 묶어서 2차 치고 쌍방울 3차로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2차부터는 쉽지 않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 428억 얘기하더라고. 네. 그거 얘기하는 이거 그 영장에 그거 넣지도 못하고 큰 소리 뻥뻥. 큰 소리 뻥뻥. 근데 428억이 입증이 돼버리면 게임 셋입니다. 그러면 영장 무죄. 네, 쌍방울 무죄 나와도 428억 하나로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오면 그냥 끝인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또 블러핑을 한번 하더라고. 네네. 그거 없었다. 네. 이거 이게 없네. 뭐 이런 이재명 대표가 참 초조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댓글 좀 봅시다. 오늘은 댓글은 많이 안 다르시고 슈퍼챗만 사시네요. 조순이님 레이스 퀴트 저기 뭔지 모르겠네 저거 되게 귀엽다 저거. 우리 나나님 고맙습니다. 올리브님 올리브님이 저희한테 첫 후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영원한 왕패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